친절한 김 교수와 명랑한 이 부대가 함께하는 통일톡 광화문 필통 박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이렇게 발랄하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DMZ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뭐 DMZ의 변신은 무죄, 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DMZ라는 사실 요즘 남북 관계에서 그럼요. 가장 핫하고 가장 좀 진도가 나가는 부분이 군사 분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먼저 오늘 초대하신 분 소개를 하시죠. 예, 오늘 국방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국방대학교의 김영준 교수고요. 요즘 들어서 남북 문제 북미 회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싶은 젊은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새 분위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국방부 엄청 바쁘더라고요. 여러 정신이 가지 이유로 없어요. 제가 바쁘죠. 전화해볼 때마다 정신이 없어요. 저희보다 더 가지로. 바쁜 게 국방부인 것 같습니다. 네, 늘 바빴던 조직이죠. 사실은 바쁜 이유가 이제 달라진 건데요. 요새는 똑같은 바쁨이지만 좀 즐거운 바쁨이죠. 그 바쁨의 와중에 저한테 아주 강렬했던 인상이 그 11월 22일 날 그 남쪽 오사단장이신가요? 그분하고 이제 도로 연결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인 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걸 상징하고 함축하고 있는 사진 같아서 요즘 DMZ가 아주 주목을 많이 받는 게 저도 아주 좋더라고요. 참으로 그 남북 군사 합의도 많았고요. 사실상 고위 실무자 회담, 뭐 적십자 회담들에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웃고 몇 년 후에 다시 도발이 일어나고 했던 기억은 많은데 그런 사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우리 기억 속에 그 중요한 사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타임 매거진 사진 맞아요. 보면 연도별로 그 시대를 함축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육원 교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통일에 관한 역사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또 백미의 사진으로 뽑힐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도로 한 거. 교수님 말씀 되게 잘하신다. 교수님 이번 9월 19일에 우리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을 했는데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군사합의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일환의 하나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인 조치들 하나하나 보면은 군비 통제 자체는 사실상 모두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80년대 냉전 시기를 보더라도 미국 내 군부나 소련 내 군부가 반대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군비 통제 조치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평화로 가는 로드맵이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는 군비 통제 자체는 제사를 깎입니다.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제사를 많이 깎았다고 서로 비판을 하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담론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이번엔 한번 새로운 접근, 제재하면 무너질 거라는 지난 10년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핵실험만 불러왔다면 이번엔 뭔가 새로운 접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남북군사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군사합의가 비핵화를 어찌 보면 또 추동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부여하는 분들은 학계에서는 이제 사실상 남북은 종전선언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그런 얘기도 한참 그때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1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경과를 보면 뭐 잘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북한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과정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통해서 발전이 될 걸로 보고요. 우리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사실 첫술에 배불러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하거나 보완되거나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위원회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향후 신뢰 구축의 이상이 없도록 하자. 또 하나는 이제 우발적인 도발을 방지하자는 거죠. 의도를 갖고 있는 도발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만 우발적인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큰 유리장 같은 지금 그렇죠. 정말 작은 일 하나가 어떻게 또 큰 사고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런 모발 같은 것도 막 위험하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상호간의 검증 같은 것도 이제 강화가 되고 유엔사 역할을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참여시켜가지고 같이 서로 확인하는 작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강화도에 살고 있는데 현재 강화도 주민입니다. 섬 주민인데요. 교동도를 가끔 넘어가면 교동도 분들이 대부분 실향민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이 뭐 곧 통일이 돼서 곧 돌아갈 걸 생각하고 와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 한강 하구 수역이 있잖아요.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잡이도 하고 그랬던 지역인데 어느 순간 막혔는데 지금 이번에 한강 하구 공동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좀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실제 뭐 여러 가지 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쪽으로 기습을 하면 어떡하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사실상 모든 게 가능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전쟁 때를 돌아보면 그쪽으로 기습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얘기로 깊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동으로 불법 어선 같은 거를 서로 관리하고 순찰하는 것까지 이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이제 6개월 지났잖아요. 6개월 그렇죠. 지났어요. 그렇죠. 9월 10일 예, 4월 회담 이후에 7개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70년이 지났는데 아무 결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조급해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그동안에 단어법을 네, 그렇죠. 7개월 안에 왜 아직까지 결과물을 안 내느냐고 소리 지르는 분들은 그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고 본인이 그만큼 빨리 북한하고 관계 회복을 원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판문점 같은 데가 저희 통일교육원에서 교육하다 보면 그 판문점 견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만족도하고 거길 못 가는 경우에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나요. 현장 중에서도 DMZ를 데리고 가면 그래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DMZ 수준이 아니라 이젠 판문점까지는 꼭 가야 된다. 근데 거기가 남북관계 안 좋고 경색돼 있을 때는 쉽게 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만약에 이제 합의서 별거 아니다 이런 분들을 이 판문점이 지금 비무장화 공동경비구역이 함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든 데리고 가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지금 JSA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같이 촬영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돼 있고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판문점 돕기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도 이제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큰 그림에서. 너무나 많은 인적 자원들이 오가고 국제사회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 판을 만들어 놓으면 북한조차도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김정은 못 내리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늦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살머리 고지 지뢰 제거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화살머리 고지 이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낯설어요 좀. 너무 낯설어요. 화살머리 또박또박 하셔야 되겠네요. 네, 화살머리 고지의 유해 발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또 그럼 그만큼 그게 또 전장의 현장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한국전쟁에 대한 아픔들. 제가 본 거는 인민군들을 이데올로기에 미쳐있는 로봇병사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들. 이 화살머리거든 저희가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든가 여러 영화에서 봤듯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500구 정도가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당연히 미군이라든가 한국군뿐만이 아니라 프랑스군까지 묻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중공군은 더 많이 묻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뭐 정치는 또 심볼의 하나잖아요. 같이 이제 북한하고는 하고 있지만 사진도 나왔듯이 그걸 만약에 프랑스군이라든가 중공군까지 나중에 수년 후에 같이 하면서 그 유해를 꺼내서 서로 껴안고 우는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 평화에 미치는 영향, 기여하는 그 반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되게 감성적인 이미지 메이킹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20세기 냉전의 마지막 무덤, DMZ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로도 무덤이지만 어쩌면 냉전의 마지막 흔적이고 전 세계인의 무덤? 그런 곳이 지금 우리의 DMZ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 시효를 넘어서서 인류애라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항상 파워, 현실주의자, 어떤 머니, 개성공단 이것도 경제적 이득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은 감정적인 부정주의 측면에서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어느 순간은 의외로 쉽게 신뢰가 쌓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군사 분야의 그런 지금 진전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따뜻하게 다가오고 교수님 활동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좀 인문학적인 감성을 좀 교육에 많이 좀 접목하자고 주장하는 쪽인데 교수님 말씀 우리 부대변인 잘 정리해 줬지만 단순한 딱딱한 어떤 법적 군사적 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 결국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요. 우리 보다 어렸던 친구들이 거기서 왜 죽었어야 됐는가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눈물 나잖아요. 그게 내 가족이었든 아니었든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왜 아직까지 기억을 하나요? 내 할머니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희생당하고 연평도에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 손녀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억울한 죽음은 없애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겠죠. 최근에 제가 같이 만들어가요. 최근에 제가 그 DMZ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철조망을 그냥 다 제거하지 말고 거기다 맞아요. 일부러 놔두는 나무를 그 등줄 그 등나무라고 하죠. 그 잘 타고 올라가는 줄기 식물들을 심어서
정말 큰 화원으로 몇백 킬로짜리 화원으로 만들자는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상이 자꾸 나를 피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 미움과 원한의 기억이 아니라 네네. 화해와 예. 어떤 반성이죠. 예, 예. 사실은 그걸 뭐 증오심에 대한 기억이 아니고 메모리 폴리틱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함께 같이 감성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결국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꼼꼼하게 점검할 건 점검하면서 또 대안 없는 비판보다는 대안을 갖고 서로 건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같이. 교수님 마지막으로 튼튼한 안보는 당연히 유지되는 거죠. 기본이죠. 기본이죠. 저희는 뭐 이제 네. 더 큰 강군으로 건설될 겁니다. 예. 예. 대북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큰 나라로서 더 많은 국가들하고 어떤 포괄적 안보에 기여하는 군으로 발전을 해야겠죠. 예. 저는 사실 뭐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브루스 커밍스라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한테 이메일을 한번 썼어요. 선생님의 책을 참 감동 깊게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에 모든 걸 동의하는 젊은이는 아니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답 메일이 온 게 DMZ에서 제가 근무를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DMZ란 단어는 아직까지 내 가슴을 울리는 심령을 울리는 그런 뜨거운 용어다. 그분은 이제 한국 사람처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호불호는 있으시겠지만 그분이 외국인을 지었는데 그 DMZ라는 단어만 들으면 지금도 자다가 눈물이 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래, 나의 제자로 오거라. 그래서 인연이 이어지게 된 시기가 있습니다. 멋있다. 무슨 DMZ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이상일 것 같아요. 그 이상이. DMZ라는 단어는 원한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애틋하게 기억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